그 준비하신 이미 운영하신 서비스 중에서 필 마운틴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스테이킹 혹은 그 리퀴디티 프로바이딩 풀 같은 이제 존재인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가 특히 디핀 사용자 혹은 제공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 보시나요? 디핀의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 예전에 여러분들이 P2P 서비스는 보신 적 있습니다. 이제 비트토런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동영상 이렇게 좀 불법으로 올려가지고 나눠서 받고 했는데, 그 P2P 시스템들이 가진 한계가 뭐냐면, 그 의무적으로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노트북을 덮어버리면 그 피어는 소실되고 거기 있는 데이터는 네트워크에 만약 다시 접속이 안 된다면 영원히 못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핀을 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오너들은 디핀을 유지하기 위한 페널티 시스템, 리워드 시스템과 동시에 반대 개념인 페널티 시스템도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디핀에 참여하려면 서약금을 내야 됩니다. 그 서약금은 대부분 해당 디핀 체인으로 구성된 토큰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이 많은 서약금을 내므로써 이제 그 토큰 유동량을 줄여가면서 또 토큰 프라이스를 이제 안정시키는 이제 긍정적인 역할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장비가 한 4억이면 토큰은 한 12억 원의 볼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간다는 거는 실제로 해당 노드의 지갑에 그게 예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만한 사이즈, 만약에 4페타를 운영하는데 12만 개가 파일코인이 들어갔다면 8페타를 운영하면 24만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값 정도는 투자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지만 그 담보를 내면서까지 이거를 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과거에 어떻게 했냐? 그 제가 이미 말씀드린 다단계를 모아서 많이 모아야 되니까 다단계 방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서 불법적으로 그거를 그 담보를 모아서 서약금을 넣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서약금을 받아서 온전하게 넣어주면 좋은데 그걸 넣지 않고 자유 유용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그 장비는 이제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ISMS 인증을 기반으로 정부의 그 강력한 통제 기반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면서 그 서약금을 모으고 합법적으로 모으고 그거를 유동화해서 서약금을 낸 사람들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비 어디에 서약금들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것들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수익이 오늘자로 얼마가 나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풀에 모여서 자기가 지불한 만큼의 그 투자한 만큼의 그 서약금 그 볼륨만큼 또 수익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이제 지금 현재 필 마운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제 ISMS 가상자산 인증, 유동화 인증 기반의 풀입니다. 그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일코인이나 에이시아 코인으로 우선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향후 다른 코인으로도 연동 가능성을 고려하고 계신지? 예.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 토큰 프로젝트, 그 디핀 프로젝트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현재 컴퓨팅 파워 쪽으로만 먼저 하고 있는데, 이제 파일코인 에이셔 말고도 뭐 아카시 네트워크라는 토큰도 있고요. 그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 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제니아라는 데도 있고, 이제 여러 나라에 뭐 일본, 뭐 베트남, 그다음 싱가포르 이런 데서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 나오면 저희는 계속 리뷰를 해봅니다. 꼭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그래서 각각의 나노디시 투자자들, 오너들한테 공지해서 새로운 이제 좋은 메뉴 또 새로운 프로젝트 나왔으니 그 나노디시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를 공지하고, 어그리가 되면 신규 프로젝트를 나노디시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는 이 나노디시에 그 운영되는 그 디핀 토큰들을 유동화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신규 토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유저들이나 홀더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이미 많이 어떤 시중에 통용된 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토큰, 가령 솔라나나 심지어는 뭐 비트코인 같은 어떤 거의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토큰을 저희가 기반으로 저희가 그 수탁을 받고 그거를 다시 그 필요한 토큰으로 이제 전환해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강대에서도 성공적으로 그 행사를 마무리되신 걸 축하드리고 예, 예. 또 당시 이루어진 디피나 행사에서 또 디피나 협회를 출범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탈중앙화라는 또 블록체인이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추상적이고. 근데 DP는 사실상 이제 물리적인 것이 추상적인 블록체인하고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첫 번째는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DP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DePIN Accelerator라는 부트캠프, 그러니까 DePIN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술 지원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부트캠프 형태로 데피나라는 행사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것을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해외에서 디핀 리더십으로 이번에는 그 에이서라는 GPU 회사의 창업자도 왔고, 파이어코인의 재단 이사장님 창업자도 이제 영상으로 또 축하해주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좋은 강사들을 많이 모시고 최신 디핀에 관련된 소식하고 기술 정보들을 공유하려는 게 목적이고요. 디핀 협회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과거에 사실 제가 그 오픈소스 동호회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때 막 그 리눅스에 미쳐가지고, 사실 저는 리눅스 계열을 1989년도부터 썼거든요. 그때 8비트 마지막 16비트 PC 나올 때 그 제닉스라고 그 디스켓 20장짜리 가지고 그걸 했었어요. 그 상용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익숙한데, 그래서 이제 리눅스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이슈를 갖고 그걸 중국에도 전파하려고 그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 보급하는 데 많이 기여했고요. 또 저도 그 리눅스를 가지고 상용 제품을 만들어서 몇백억의 매출을 연간 이렇게 이루는 뭐 복을 받은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 이번에 디핀도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거고, 그 기술과 그 아이템을 잘 보급을 하면, 이거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인프라기 때문에 인프라를 공급하는 역할에서 어떤 한 나라가 인프라가 좋아지게 되면 생각해 보시면 아프리카 같은 그런 지역에 이 디핀 탈중앙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게 되면 아프리카는 현재 모든 서비스를 유럽이나 미주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자생적인 어떤 그 자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개발 기반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국가의 발전이나 어떤 서비스 발전, 그리고 리소스 분배가 균등해지는 공유 경제 같은 개념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디핀 협회는 이제 한국에서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홍보를 해서 해외 디핀 협회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협력해서 이 디핀 확대시켜서 이 IT 균등화, 그리고 이 탈중앙화 시대의 리더십 나라들을 여러 군데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자 해서 제가 이제 발제를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기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또 월드 IT 쇼에 참가를 하셔가지고 중국 딥시크와의 또 그 수출 성과가 있었는데, 혹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딥시크와의 수출 계약은 아니었고요. 이제 딥시크의 그 GPU 서버를 제공하는 회사, 그러니까 중국 내 데이터 센터 1위 회사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재밌는 게 AI는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그 국가에서 다루는 기밀이에요. 그래서 하이플라이어가 이제 항저우에 있는데 그 딥시크 만든 회사인데, 거기서 사실 오픈소스로 지금 그 딥시크 R1을 공개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671B
빌리온인데 671 빌리온에 해당하는 그 솔루션이 지금 사실 오픈 AI의 챗 GPT 5.1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4.5까지도 뭐 유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박싱화하고 우리가 그걸 커스터마이징하면 굉장히 강력한 단독형,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쓸 수 있는 서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 오픈 AI에다 내 정보를 다 올려서 트레이닝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의 정보고 내 개인 정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자기 서버에 학습을 시켜서 그걸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시 패키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 AI 뭐 대리, AI 과장이 생기는 건데요. 이제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지향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스촨 클라우드 TMV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실 딥시크에도 전량 그 GPU를 공급하고 있고 서버를 공급하고 있고 전국의 직영 데이터 센터를 대형 데이터 센터 19개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업체들 뭐 텐센트 그다음에 틱톡 이런 데 다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협력해서 나노DC 형태의 탈중앙화 데이터 센터도 구축을 하면서 이제 그 AI 기술을 접목해서 디핀을 같이 운영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저희랑 이제 협약을 한 거죠.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딥시크라는 브랜드가 좀 걱정, 우려의 그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구상을 중이신지? 일단 저희가 전시회 사실 참여할 때도 이 딥시크라 이름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소스가 딥시크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어나운스 할 때는 그렇게 어나운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했고요. 사실 그 AI의 그 라이센스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그 GitHub에 이렇게 업로드 됐다고 해도 다 완전히 오픈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그 딥시크는 MIT 라이센스라는 라이센스로 보호를 받게 돼 있어서 상용화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변형하거나 수정하는데도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메타에서 제공하는 어떤 오픈 소스나 일부씩 있거든요. 다양한 오픈 소스들은 각각의 라이센싱 문제도 있고 이제 소스 코드 수정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코드도 집어넣어서 사실상은 이제 딥시크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우려하신 대로 딥시크가 뭐 개인정보를 이제 중국에다 보낸다고 하지만 그거는 클라이언트 쪽, 그러니까 그 딥시크가 쓰는 클라이언트 쪽에 코드 쪽에 그런 것들이 포함됐다는 어떤 정보를 보고 이제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 저희는 딥시크 쪽 클라이언트는 쓰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된 것들로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보안 문제는 없고 이것을 사실 향후에 저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게 국내에 이제 오디트 할 수 있는 기관 같은 데서 평가를 좀 나중에 받아서 보안에 대한 이슈는 사실 체크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으로 제타큐브가 목표하는 디핀 기반 4차 산업 웹3 프랜차이즈의 비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주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30여 년을 이제 기술 개발하고 회사를 저는 취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로 96년부터 창업해가지고 계속 제가 대표하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계속 새로운 세대들. 근데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이번에 이제 MZ 세대들은 좀 과거랑 굉장히 다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해하기로는 MZ 세대들이 가진 어떤 그 특성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인터내셔널하게 또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활동을 통해서 창출하는 것들이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반대로 이제 기존 산업하고는 약간 안 맞는 경향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디핀이야말로 저는 MZ 세대들한테 딱 맞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공부해서 구축하면 자기의 어떤 능력과 아이디어 기반으로 계속 추가하면서 디핀 아이템들을 추가하면서 이제 토큰 또는 또 피아트도 되거든요. 실제로 피아트 거래도 할 수 있게 저희가 나중에 할 건데, 그래서 실제 원화도 또 수익을 얻으면 나중에 그거를 또 재테크해서 불릴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약간 그 전 세대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산업일지 몰라도 이거야말로 자기가 기여한 만큼 요즘에 뭐 크리에이팅 세대잖아요. 네. 크리에이터들이 다 돼서 잘 기여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4차 산업이고 MZ세대들한테 제일 잘 맞는 산업이다. 그래서 저희는 디핀을 공부하고 자기가 일정 금액 투자한 다음에 거기에 계속 기여하면 그 네트워크에 또 참여해서 수익을 얻고 자기 발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가버넌스가 돼서 자기 발언을 해서 디핀을 발전시키고 방향을 설정하고 같이 합의하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현 세대한테 잘 맞고 향후에 나아가야 될 또 당연히 AI가 가장 근접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디핀을 하면 AI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젊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디핀과 AI를 같이 좀 공부하고 또 준비해 나가면 뭐 아주 새로운 사업체를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상 밖의 답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그 마무리로 끝으로 제탑큐브를 주목하는 투자자, 파트너 그리고 저희 토큰포스 유저들한테 한마디 전해주신다면. 저희 제타큐브는 가능하면 모든 어떤 프로젝트를 인하우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업 초기, 프로젝트 초기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 벽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 팀들하고 공유해서 하다 보면은 협력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프로젝트가 이제 중단이 되거나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제가 가진 경험 기반으로 저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내부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뭐 다양하게 앱이나. 그래서 어떤이라면 좀 교만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한테 문의를 하신다면 제가 굉장히 적절하게 디핀이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사업화하는 데 대한 어떤 제안도 드리고 실제로 굉장히 단기에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를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거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안정적인 팀이 아니겠냐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걸 디핀을 단순히 장비나 제품 판매 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그래서 장비 마진은 저희가 별로 많이 안 갖고 있고요. 순전히 저희가 운영 지원해서 운영 수익을 쉐어하고 지금 그 디핀 풀을 운영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쉐어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되는데 어떤 철학적인 그 개념을 좀 갖고 있거든요. 신념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신념이 있는 투자하실 분들이 있다면 같이 협력할 의향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